열린 방송 함께하는 지상파 한밭 FM 93.7MHz 오세정의 시민과 경제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3년도는 매우 더웠던 여름으로 기억이 될 것 같아요. 그동안 더웠다라는 그런 평가보다는 올해는 펄펄 끓는 더위다 이런 이야기를 서슴없이 했던 것 같은데요. 예전에 느껴보지 못했던 그런 무더위를 계속 경험을 하는 것 같아요.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내 인생에 가장 시원했던 여름을 올해 보냈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해요. 좀 섬뜩하기도 하죠. 앞으로 더더욱 더워질 것 같은데, 계절의 그 흐름 앞에서는 이 더위도 이제 지금은 가을로 가다 보니까 다소 선선한 바람이 불고, 그래서 좀 살맛이 납니다. 협동조합이 우리나라에 시작이 된 지가 이제 그 기본법이 만들어지고 11년, 올해 11주년 기념 행사를 저도 대전 협동조합 11주년 기념식을 했었죠. 처음에 이 협동조합이 우리나라에서 시작이 되면서 많은 그 어려움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협동조합이 빨리 안착이 되고, 그리고 또 잘 운영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정부의 다양한 그 협동조합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부처에서는 노력을 기울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소상공인 협동조합을 운영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예전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2013년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2013년도부터 이제 그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라고 하는 지원 사업을 통해서 협동조합의 그 발전을 돕기 위해 매우 노력을 했었죠. 그래서 2016년도쯤에 제가 이제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희망에 대한 프랑스처럼 협동조합하라, 이런 책을 한번 받았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책을 제가 좀 한번 들여다보면서 협동조합이 좀 어떻게 하면은 보다 나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좀 한번 고민을 하면서 좀 들여다봤는데요. 이 책에 보면은 2008년도 세계적인 금융위기 이후 협동조합은 자본주의 체제의 보완 모델로 주목을 받았다고 해요. 자본주의 체제에서 어떤 사람 중심의 따뜻한 어떤 경제 모델을 좀 만들어내자라고 해서 각광을 받게 됐던 거죠. 특히 유럽 전역으로 프랑스의 옵틱 2000이라고 하는 안경 체인 협동조합과 이탈리아의 공업 생산자 협동조합 등 지역 공동체,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한 협동조합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 가운데에서 프랑스는 사업자 협동조합의 발원지로서 체인형 사업자 협동조합의 성공 모델로 높이 평가를 받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프랑스 협동조합의 역사와 그런 그 현황들을 좀 토대로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한국 협동조합 모델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 이런 상업 협동조합이 우리나라 협동조합에서도 필요하다, 이런 취지에서 이렇게 좀 내용을 정리를 했던 것 같아요. 상업협동조합은 내 삶을 어떻게 바꾸었는가 라고 하는 키워드를 가지고 인터뷰를 했던 사례가 하나 있어요. 알렉시 르콩드는 23살의 젊은이였다고 해요. 그는 안경사 자격증 취득 후 지난 2년간 작은 안경점 몇 곳에서 직원으로 일했고 이제 자기 가게를 내기로 결심을 했다. 그러던 차에 그는 안경점 협동조합인 아톨그룹이 낸 광고를 봤는데 알렉시는 아톨의 가맹점 본부장 에리크 퍼시를 만났다고 해요.
알렉시가 가게를 경영할 만한 능력이 있는지 확인하는 장시간의 면접을 마친 후 에리크는 알렉시에게 DF에 있는 매장을 인수해보면 어떻겠느냐고 제안을 했다고 해요. 자신만의 안경점을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 열게 되다니 알렉시가 꿈꾸던 일이었죠. 권리금, 재고품, 설비 등 가게를 인수하기 위해서는 많은 돈이 필요했는데 하지만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니었다고 해요. 에리크는 그에게 조합원이 직접 출자해서 만든 금융 지원 조직인 아르시펠이 지원해 줄 것이라고 설명을 했는데 알렉시가 초기 자본금 5만 유로를 준비하기만 하면 협동조합이 나머지를 부담할 것이며 2년에서 7년에 걸쳐 이를 상환하면 알렉시가 상점의 지분 전체를 확보하게 된다는 것이었답니다. 그러나 알렉시의 거래은행에서는 이를 믿지 않았고 대출을 승인해 주지 않았다. 알렉시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도움을 청했고 결국 대출 가능한 다른 은행을 찾았는데 그는 에리크에게 전화해 자본금을 마련했다고 자신 있게 말했다. 협동조합 담당 부서와 다른 안경점을 운영하는 조합원들은 알렉시의 점포 매출을 끌어올리기 위해 중요한 모든 분야, 즉 상점 콘셉트, 제품, 홍보, 활동, 그 다음에 직원 교육, 경영기법 등에서 지원을 시작을 했는데 가족에게 내 안경점을 열었어요 라고 말한 지 1년 만에 알렉시는 매출을 30% 이상 상승시켰고 7명의 직원을 고용하게 되었다고 해요. 대단합니다. 그래서 알렉시 르콩드는 이렇게 인터뷰를 했네요. 협동조합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알 수 있었다. 초반에 열린 미팅에서도 강한 연대감이 물씬 느껴졌고 내가 받은 부분을 돌려주고 내 역량을 높이 평가하기 위해서는 선순환 시스템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는 다음날 처음으로 마케팅위원회에 참석한다. 다른 점주들과 본부 직원들을 그 자리에서 만나게 될 것이다. 우리는 판매 증진을 위해 어떤 전략을 함께 실행해 나갈 것인지 논의할 예정이다. 알렉시 사례가 예외적인 것일까? 눈부신 성취, 나눔에 대한 열렬한 의지를 보여준 이 성공 사례는 그가 탁월한 능력을 타고난 젊은이였기에 가능한 것일까? 어떤 면에서는 그렇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 35,000명의 프랑스 독립 자영업자들이 속해 있는 상업협동조합에서 비슷한 사례들이 연이어 발견되고 있는데 어떤 이는 알렉시의 경우처럼 자기 사업을 협동조합에서 시작을 했고 나이를 불문하고 과거 직원이었는지 점주였는지 상관없이 프랑스의 경제 환경에서 아주 특별한 모델인 상업협동조합에 가입하는 자영업자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노래 한 곡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을 아침 아이유. 이른 아침 작은 새들 노랫소리 들려오면 언제나 그랬듯 아쉽게 잠을 깬다. 창문 하나 햇살 가득 눈부시게 비춰오고 서늘한 냉기에 재채기 할까 말까 눈 비비며 빼꼼히 창밖을 내다보니 335 아이들은 제잘되며 학교 가고 산책 갔다 오시는 아버지의 양손에는 효과를 알 수 없는 약수가 하나 가득 딸각딸각 아침 짓는 어머니의 분주함과 엉금엉금 냉수 찾는 그 아들의 게으름이 상큼하고 깨끗한 아침의 향기와 구수하게 밥듬드는 냄새가 어우러진 가을 아침 내겐 정말 커다란 기쁨이야. 가을 아침 내겐 정말 커다란 행복이야. 응성만 부렸던 내겐 파란 하늘 바라보며 커다란 숨을 쉬니 드높은 하늘처럼 내 마음 편해지네. 텅 빈
어쨌던 내겐 이른 아침 작은 새들 노랫소리 들려오면 언제나 그랬듯 아쉽게 잠을 깬다. 창문 하나 햇살 가득 눈부시게 비춰오고 서늘한 냉기에 재채기 할까 말까. 네, 노래 잘 들었습니다. 가을 아침이 상쾌함을 안겨주고 있고요. 시원한 느낌이 듭니다. 또 다른 사례를 하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협동조합을 설립한 브루노라고 하는 사례인데요. 브루노 페르미에는 상업협동조합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았다. 그는 전문 자재 도매상이었고 상점 체인을 설립했으며 무스크데르 그룹의 브리코 마르세 브랜드의 임원이자 알드 프랑스 지방의 알리라 포레 지점 점주였다고 해요. 그는 2006년 3월부터 컨설턴트로 일하기 시작을 했다가 만화 전문 서점상 그룹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들은 이전에 친구들이 모임에 가까운 협회를 설립했는데 도서 정가제법을 지지하는 투쟁이 끝나자 협회는 거의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고 해요. 공동 활동을 추진하려는 시도들은 어느 것도 성사되지 못했고 각 서점 대표들이 독립성 보장을 무척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브리노는 일부 열정적인 서점상들과 함께 단체의 다른 회원들을 설득하려고 노력을 했다. 푸나기나 아마존 같은 대형 기업이 등장하면서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고 있는 오늘날 작은 서점들이 하나로 뭉쳐야 한다. 각 서점의 정신이나 독립성은 유지하면서 영리하게 그룹을 조직해서 행동해야 한다 등의 주장을 하며 그는 상업협동조합 모델을 설명을 하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결국 단체 회원 80명을 설득할 수 있었고 2007년 9월 상업협동조합 연합회의 지원을 받아 협회는 상업협동조합으로 전환을 했다. 서점의 규모 또는 단체 가입 연수에 상관없이 1인 1표를 행사한 투표를 거쳐 만장일치로 결정된 것이었다고 합니다. 브레너의 추진력에 힘입어 프로젝트 초창기부터 열렬히 활동한 소그룹과 전체 조합원들이 조합 일에 참여하면서 모든 것이 빠르게 진행되기 시작을 했는데 5년 후 100명 이상의 서점 주진들이 조합원이 되었고 네트워크가 시정 점유율 10%를 달성했으며 만화 전문 서점 절반이 협동조합에 가입을 했다고 합니다. 2011년 들어서 시장 상황이 악화되었을 때에도 협동조합은 8%를 성장률을 기록했다고 해요. 협동조합을 하고 있는 그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그 시장 상황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성장이 가능하다라는 데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단적인 사례였던 것 같아요. 각 조합원은 자신의 시간과 재능을 협동조합 일에 쓰고 있는데 IT에 강한 조합원은 모두가 등록할 수 있는 경영 프로그램 툴을 만들어냈고 그러니까 각자 자기 분야에 어떤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그 분야에 탁월한 재능을 발현한다는 거죠. 마케팅 전문가는 독자를 위한 잡지와 카탈로그를 제작을 했고 홍보 전문가는 앙골랩 만화 페스티벌의 실무진과 파트너십을 이루었고 오늘날 조합원들은 자신들의 서점 전면에 카날 베데의 로고를 자랑스럽게 내세우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카날 베데는 이렇게 인터뷰를 했군요. 협동조합이 잘 굴러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서점의 일에만 연연하지 않고 조합 일에 열심히 참여하는 비전을 갖춘 핵심 인물들을 모으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인터뷰를 했네요. 그러죠. 자기 그 개인 점포만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보다 공동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각각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재능을 투입을 해서 협동조합의 발전을 도모해 나가는 거,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도 될 것 같아요. 카날 베데의 사례는 예외적인 것일까? 브루노와 열정적인 서정상 소그룹이 100명의 독립 점주들을 설득한 이후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들이 그룹으로 모여 협동할 수 있다면 대형 서점 브랜드 앞에서도 움츠러들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었다는 거죠. 그들은 독립성을 유지하면서도 출판사와 유통업자들과의 협상에서 힘을 보여줄 수 있었다고 합니다. 협동조합에 가입함으로써 서점을 지속해갈 힘을 비축했고 또 다른 서점을 개설하는 발판을 얻게 되었다는 거죠. 특히 안정적인 수익성을 이루어낼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성과였던 것 같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협동조합 시스템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않는다고 하죠. 성공하기 위해서는 사람 중심의 가치를 믿어야 한다는 거죠. 협동조합에서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사람 중심의 어떤 따뜻한 경제를 늘 이야기를 하고 있죠. 좋은 경험들을 공유하고 그리고 유용한 수단이나 방법을 나누고 자기 서점에 이익이 되지 않더라도 공동 행동에 적극 참여하는 민주적이고 연대적인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었다는 거죠.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신 분들은 잘 이해를 하겠지만 본인의 개인의 어떤 그 영리를 우선시 목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여럿이 함께 그리고 부족한 것은 서로 연대하고 협력해서 상생 발전을 도모해 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늘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어려울 때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힘의 그런 원동력을 발현할 수도 있고 그리고 수익이 발생이 되면 그 수익을 다소 어려운 사람한테도 이렇게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들이 협동조합으로서의 어떤 가치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프랑스에서는 이런 상업협동조합이 그런 방법론에 있어서 대형 프랜차이즈, 대형 그런 대기업들에 맞서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나가는 그런 대안으로 이렇게 발전을 했다라고 보여지는 것 같아요. 열린 방송 함께하는 지상파 한밭 FM 93.7MHz 오세정의 시민과 경제, 잠시 노래 한 곡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세의 가을이 오면. 가을이 오면 눈부신 아침 햇살에 비친 그대의 미소가 아름다워요. 눈을 감으면 싱그러운 바람 가득한 그대의 맑은 숨결이 향기로워요. 길을 걸으면 불러보던 그 옛 노래는 아직도 내 마음을 설레게 하네. 하늘을 보면 님의 부드러운 꽃미소 가득한 저 하늘에 가을이 오면 가을이 오면 호숫가 물결 잔잔한 그대의 슬픈 미소가 아름다워요. 눈을 감으면 지나온 날의 그리운 그대의 맑은 사랑이 향기로워요.
노래 부르면 떠나온 날의 그 추억이 아직도 내 마음을 슬프게 하네. 잊을 수 없는 님의 부드러운 꽃미소 가득한 저 하늘에 가을이 오면 길을 걸으면 흘러보던 그 옛 노래는 아직도 내 마음을 설레게 하네. 하늘을 보면 님의 부드러운 꽃미소 가득한 저 하늘에 가을이 오면 노래 부르면 떠나온 날의 그 추억이 아직도 내 마음을 슬프게 하네. 잊을 수 없는 님의 부드러운 꽃미소 가득한 저 하늘에 가을이 오면 네, 노래 잘 들었습니다. 가을이 오면 왠지 시원한 바람, 그리고 늘 가을 하면은 떠오르는 단어가 있죠. 천고마비의 계절이라고 하죠. 천고마비의 계절. 하늘은 높고 말은 살이 찐다. 엉덩이에 살이 찐다고 하죠. 그러니까 먹을 것이 많아서 그러는 것 같아요. 우리 인간에게도 가을이라고 하는 이 계절이 주는 의미는 매우 좀 뭐랄까 어떤 수익이 돌아오는 그런 그 단어와 같은, 그리고 그런 것이 연상되는 그런 계절이기도 하죠. 저도 개인적으로는 가을을 좋아합니다. 뭐 과일 같은 것도 많고. 그런데 요즘은 뭐 가을에만 과일이 나오는 것도 아니죠. 뭐 여름에도 나오고 봄에도 나오고 심지어는 한겨울에도 과일이 생산이 되고 있거든요. 그죠? 상업협동조합을 지속시키는 힘이라고 해요. 그래서 알렉시의 나이는 26살, 카넬 베데가 생긴 지는 5년밖에 안 되지만 어떤 협동조합의 역사는 100년이 넘는다고 해요. 이 협동조합들이 시대적 흐름과 경제, 사회학적 변화를 거치면서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서 협동조합 모델의 경쟁력을 확인할 수 있다. 오늘날 프랑스에서는 80여 개의 상업협동조합이 있으며 여기에 가입된 조합원 수는 50만 명에 이른다고 해요. 그들 대부분은 협동조합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범위는 30가지 업종에 걸쳐 있으며 프랑스 소매업 전체의 약 3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협동조합이 적용되는 범위는 숙박업, 요식업, 여행업, 부동산업 같은 서비스 분야와 전문 판매 업종까지 다양하다고 해요. 부동산 같은 경우도 서비스 분야로 이렇게 협동조합을 하는군요. 수익 창출과 사업의 지속적 성장을 지원하며 진정한 인간적 모험을 경험하게 도와주는 너그러운 시스템의 혜택을 받으면서 어떻게 동시에 철저한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을까? 바로 상업협동조합 모델이 결집시키고자 하는 자원의 중심에 인간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합니다. 인간이 중심에 있었다는 거죠. 상업협동조합이 지속되는 힘은 오늘날처럼 경쟁이 치열한 시기에 자기 사업에서 성과를 낼 줄 모르는 사람은 오래 버틸 수 없을 것이라고 믿는 조합원들의 확신에 기반하고 있다는데, 그런 이유로는 네트워크를 만들어 행동하기 위해서는 분명한 방침 아래 영리하게 그룹을 조직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상호협력이라고 하는 거는 자칫 종종 고립으로 치닫기도 하는데 독립성보다 훨씬 강력한 힘을 지녔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상호협력이 강력한 어떤 힘을 지녔기 때문이다. 성과와 인간, 이 두 개의 축 덕분에 상업협동조합은
여타 다른 모델에 뒤지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프랑스 상업협동조합을 처음으로 소개하는 이 책은 상업협동조합이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었던 모든 메커니즘을 설명하고 현대 사회에서 이러한 시도가 지속될 수 있는 강력한 그런 원동력이 무엇인지 분석을 했는데, 독립 자영업자들의 상업협동조합 가입이 나날이 증가 추세를 보이는 이유는 자기 사업을 성장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동료들과 연대와 교류를 통한 즐거움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은 어떤 이종 간의 협동조합들이 좀 잘 정착이 돼가고 있기도 해요. 대전 같은 경우에도 화원협동조합도 있고, 그리고 또 미용사 협동조합, 뷰티 컴퍼니 협동조합도 그런 케이스에 들어가는데요. 화원협동조합 같은 경우도 그런 꽃가게를 운영하는 사장님들이 모여서 어떤 공동으로 어떤 그 홍보 또는 어떤 꽃가게에서 필요한 그런 그 물품 같은 걸 구매하는데도 단체로 구매를 하기 때문에 그런 비용을 낮출 수 있는 이점도 있고요. 그래서 상당히 잘 이끌어가고 있는 것을 보았고요. 그리고 미용 관련 협동조합, 뷰티 컴퍼니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미용실을 운영하는 원장님들이 개별적으로 어떤 그 미용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그 비용도 들여야지 되고, 또는 뭐 서울이나 또 저기 수도권으로 교육을 받으러 가려면 시간적인 부분도 상당히 맞질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각자 이제 회비를 가지고 그 수도권 또는 그 유행하는 어떤 그런 그 미용 기술의 전문 강사를 초빙을 해서, 대전으로 초빙을 해서 그 저녁 시간대에 미용실이 끝나고 나서 함께 모여서 그 미용 기술을 습득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새로운 어떤 그 유행에 뒤처지지 않는 그런 기술도 보완도 하고, 그리고 트렌드도 계속 놓치지 않으면서 미용실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운영하는 그런 협동조합으로서의 역할을 아주 충실하게 하고 있고, 그리고 그런 덕분에 점점 성장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역시도 이런 공동으로 어떤 그런 필요한 부분에 결집시켜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을 좀 찾아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강하게 가질 수 있었던 사례 같아요. 열린 방송 함께하는 지상파 한밭 FM 93.7MHz 오세정의 시민과 경제, 여러분들은 함께하고 있습니다. 노래 한 곡 더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의 잊혀진 계절.
네, 노래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프랑스에서 잘 되고 있는 상업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프랑스에서 상업 부분 기업은 73만 개에 달하는데, 이게 이제 2010년도 뭐 이때 정도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이들 기업의 고용 인원은 전체 민간 고용의 20%를 차지한다고 해요. 상업 부분 고용은 주로 지역 밀착형으로 이루어지며 350만 명에 달하는데, 상업 부분은 프랑스 국내 총 생산량의 10%를 차지하며 매출 규모는 뭐 1조 4천억 유로 이른다고 하는데, 상업은 소도시 상가에서 대도시 외곽의 대규모 상업 단지까지 사회생활이 일어나는 모든 곳에 퍼져 있다고 하는데, 프랑스 전체 중소기업의 93%가 상업 부분에 속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이런 상업이나 서비스 부분으로 이렇게 많이 비중을 차지한다고 하죠. 상업 활동은 주로 네트워크로 조직된 브랜드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수직 통합형, 프랜차이즈형, 상업협동조합 등 크게 3가지 모델로 나뉜다고 하는데, 프랑스 상업협동조합의 발달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3가지 모델의 장단점을 좀 파악을 해봐야 된다고 하는데요. 수직통합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수직통합형. 수직통합형 상업은 제조업체가 생산하는 상품을 판매하는 직영점이나 대규모 유통업체가 직영하는 점포를 일컫는데, 이러한 점포의 수요자는 자본주의적 형태의 중앙 조직으로서 중소기업일 수도 있고, 또는 계열사를 거느린 대기업, 더 나아가 다국적 기업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점포의 경영자는 이 기업들이 경영한 직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로 이야기하면은 그런 대리점, 지점, 뭐 판매점 뭐 이런 형태인 것 같아요. 대기업이 운영하는. 그리고 이제 프랜차이즈형이 있습니다. 프랜차이즈형. 프랜차이즈형 상업은 법률적, 재정적으로 독립적인 두 기업, 프랜차이저와 프랜차이지, 그러니까 그 물품을 제공하는 그 업체와 제공을 받는 업체라는 거죠. 간의 협력 형태로 이루어지는데, 프랜차이즈는 점포를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하려는 사람의 특정 브랜드를 제공하는 프랜차이즈의 가맹계약, 프랜차이즈의 점포 운영에 대한 프랜차이저의 노하우 전수, 프랜차이지에 대한 프랜차이저의 기술 영업 지원 등 3가지 기본 원칙을 따른다. 그러니까 점포 수요주인 프랜차이즈, 이게 점포 소유하고 있는 사람을 프랜차이지라고 하고요. 그래서 점포 운영과 관련한 일부 영역에서 독립적 결정을 내릴 수 있는데, 그러나 특정 브랜드에 가맹한 전 점포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제품 및 서비스의 규격이나 품질 또는 판매 전략, 이를 실현하기 위한 관리 및 감독권은 프랜차이저에 있다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프랜차이즈들 많이 있죠. 뭐 예를 들자면 뭐 치킨, 피자, 뭐 대표적인 거죠. 그리고 뭐 요즘 뭐 편의점들도 그렇고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상업협동조합형이 있는데요. 상업협동조합은 개별 점포를 가진 자영업자들, 상점, 호텔업, 여행업, 기타 이제 서비스업 등 이걸로 구성된 네트워크 조직인데, 주로 동종업계 종사자들이 자신들이 소유하고 운영하는 점포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결성한 그룹으로 점포 소유자들이 그 그룹의 조합원이 되는데, 이 네트워크는 조합원들이 보유한 자본, 기술, 노하우 등 자원의 공유를 통해 발전한다는 거죠. 이 네트워크 조직의 소유자들은 조합에 가입된 점포를 일상적으로 경영하는 주체들이며, 전체 네트워크의 발전과 지속성을 보장하는 전략적
방침을 결정하는 의사결정자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동 브랜드를 사용하는 네트워크 조직에는 이 세 가지 모델 이외에도 다른 형태의 계약이나 파트너십이 있는데, 예를 들면 주로 자동차 분야에서 사용하는 판매 대행 계약, 기술 및 경영 지원 서비스는 하지 않고 브랜드만 빌려 쓰는 브랜드 라이센스, 관리 임대차, 위탁 판매, 구매 전담 기구 등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네트워크 모델을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상인협회에 소속되어 간단한 단체 활동을 하는 것부터 시스템을 갖춘 강력한 통합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것까지 다양한 선택지가 있는데, 조합원으로서 소속되어 자기 점포의 독립성은 유지하면서 리스크를 줄여나갈 수 있는 방법도 존재한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네트워크 모델이 다른 모델보다 월등함을 증명하는 것이 이 모델이고, 채택된 모델이 어떤 것이든 성공 여부를 좌우하는 것은 기업의 지속성이기 때문에 일반 기업과 마찬가지로 상업에서도 성공의 키를 쥔 것은 결국에 인간이다. 그래서 방법, 자본, 수단, 구조는 이를 경영하는 사람들의 비전과 전략이 최적으로 구현되기 위해 존재할 뿐이다. 상업협동조합은 이러한 관점을 초지일관 견지하며 강력한 선순환을 통해 성공을 향한 대안적인 길을 제시한다는 거죠. 이렇듯이 이제 그 상업협동조합이나 프랜차이즈나 또는 수직통합형이나 비슷한 것 같지만, 이런 상업협동조합은 각자가 1인 1표를 가지고 1인 1표를 행사할 수 있다는 그런 특징도 있고, 훨씬 더 이런 다양한 그런 경영 환경 어려움에서 극복할 수 있는 어떤 대안, 원동력이 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세정의 시민과 경제, 여러분 함께하고 계십니다. 노래 한 곡 더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패티김의 가을을 남기고 간 사랑. 가을을 남기고 떠난 사랑, 겨울은 아직 멀리 있는데 사랑할수록 깊어가는 슬픔에 눈물은 향기로운 꿈이었나. 당신의 눈물이 생각날 때 기억에 남아있는 꿈들이 눈을 감으면 수많은 별이 되어 어두운 밤하늘을 흘러가리. 아, 그대 곁에 잠들고 싶어라. 날개를 접은 철새처럼 눈물로 쓰여진 그 편지는 눈물로 다시 지우렵니다. 내 가슴에 봄은 멀리 있지만 내 사랑 꽃이 되고 싶어라. 아, 그대 곁에 잠들고 싶어라. 날개를 접은 철새처럼 눈물로 쓰여진 그 편지는 눈물로 다시 지우렵니다. 내 가슴에
없지만 내 사랑꽃이 되고 싶어라. 네, 패티김의 가을을 남기고 간 사랑 잘 들어봤습니다. 열린 방송 함께하는 지상파 한밭 FM 93.7MHz 오세정의 시민과 경제 여러분들은 함께하고 계십니다. 상업협동조합을 경쟁력 있는 기업 모델로 이렇게 이야기를 한 사람도 있어요. 상업협동조합은 상인들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가장 획기적인 방식이다.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되지만 상상할 수 없는 자유를 제공하는 미래의 백태이다. 그래서 진정 풍요로운 모델이다 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한 장 르루 아예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경쟁력 있는 이 기업 모델 상업협동조합은 100년이 넘는 네트워크 모델이라고 하죠. 그래서 상업협동조합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은 유통기업들의 협동조합인데 유통을 어떻게 보면은 좀 보다 원활하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방법 때문에 이렇게 대안을 찾았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민사회사 그리고 경제이익그룹 가변 자본 주식회사 등의 형태로 시작한 곳도 있다고 하는데 채택한 법률상의 조직 형태가 어떤 것이든 상업협동조합 모델을 따르는 기업들은 동일한 가치를 공유한다고 해요. 바로 협동조합들이 자본의 주인이며 결국 자기 운명의 주인이라는 가치 때문이라고 하죠. 이런 가치들은 오랜 역사를 지닌 협동조합 운동에서도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1인 1표 협동조합 운동의 역사를 이렇게 좀 들 수가 있는데요. 협동조합은 공동으로 소유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차를 통해 공통의 경제, 사회, 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 자발적으로 모인 사람들의 자율적인 결사체이다 라고 볼 수 있죠. 협동조합 운동은 1844년 12월 21일 영국에서 처음으로 시작되었다고 해요. 직조공 28명이 가족 생계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서 식품점업 협동조합을 만들기로 결정한 것인데 로치데일 공정 개척자 협동조합은 지금까지도 협동조합의 원칙, 특히 의사결정 과정의 평등, 1인 1표를 이야기하는 거죠. 조합은 전체에 대한 혜택 및 이익의 분배를 규정한 헌장을 토대로 하고 있는데 이들의 슬로건은 상호 의존 속의 독립성을 상징하는 나, 우리의 당신이라고 해요. 로치데일 협동조합은 재본, 방적, 보험, 은행 등 여러 분야에서 빠르게 성장을 했고 영국의 식료품 유통 분야에서 큰 위치를 차지했다고 하는데 1847년 우리 이때만 해도 조선시대를 이야기해요. 독일에서 동일한 창립 원리의 기초에 신용협동조합을 만든 프리드리 빌헬름 라이파이젠의 주도하에 또 하나의 협동조합 운동이 시작되어 다른 유럽 국가들로 빠르게 확산되었는데 19세기 말 프랑스에서는 인간과 그를 둘러싼 환경이 자본에 우선한다는 사회적 경제의 개념이 등장을 했다고 하는데 이 개념은 산업 자본주의와 더불어 발전을 하게 되었다고 하죠. 1857년 프랑스 사회학의 선구자 중 하나인 에콜 폴리테크닉 출신의 피에르 기움 프레데리크 르플레는 사회경제 실천 연구를 위한 국제학회를 설립했는데 이어서 샤를 자드는 1900년 파리에서 개최된 만국 박람회에서 사회적 경제 전시관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협동조합 운동은 인간이 대안의 중심에 있지 않다면 그 어떤 사회 시스템도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한 선각자들의 주도 아래 시작되었고 그리고 그 기치 아래 여러 다양한 조직들이 잇따라 탄생을 했고 오늘날에 이르러 사회활동,
교육, 연구, 문화, 주거, 농업, 산업, 수공업, 은행, 소비, 상업과 유통 등 많은 분야에서 협동조합 모델이 출현되고 있으며 19세기 말 이후 국제협동조합 연맹이 세운 기본 원칙은 모든 협동조합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협동조합 기본 원칙 7개가 있죠. 그래서 협동조합 7대 기본 원칙을 보면 첫 번째, 가입의 자유입니다. 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서 나는 가입을 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면은 누구든 그거를 반대할 수 없다. 그래서 가입의 자유의 원칙을 가지고 있다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민주적으로 운영이 된다는 거죠. 누구 한 명에 의해서 협동조합이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고 1인 1표를 가지고 누구나 똑같은 그런 뭐라고 할까요? 그런 그 의결권 또는 그 자기의 그 주장을 민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민주적 운영이 두 번째 이제 기본 원칙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라는 거죠. 내가 이 협동조합에서 일을 하면서 노동자로서의 참여가 아니라 조합원으로서 주체자로서 주인으로서 참여를 해서 경제적인 어떤 참여에 동참을 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가. 네 번째는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을 한다. 자율적으로 경제 활동을 하고 그리고 독립성도 보장을 한다는 게 네 번째 기본 원칙이고, 다섯 번째는 교육 및 훈련과 정보 제공, 그러니까 협동조합에서 나아갈 방향에 대한 교육, 훈련, 정보 제공이 기본 원칙 다섯 번째.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협동조합 간 협동이라는 거죠. 네트워크 활동을 통해서 협동조합의 지속 가능 발전을 도모해 나가는 거. 이것이 여섯 번째고, 일곱 번째는 협동조합 그 활동을 통해서 지역사회에 기여를 한다는 거죠. 지역사회에 그런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기여를 이야기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오세정의 시민과 경제에서 그런 상업협동조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우리 역시도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소상공인 또는 자영업자 협동조합들이 이제 그런 상업협동조합과 비슷한 형태의 어떤 그런 모델을 가지고 지금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